당장 만나. 당장 만나 오늘 짱친 특집이라는 네. 제목으로 너무 편해요. 네. 쇼파에서. 네, 네. 오늘 진짜 소파에 앉아서 정말 친한 친구들과 수다 떨듯이 방송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2부에도 더욱 풍성한 수다로 이제 여러분들께 찾아뵈려고 하는데, 맞습니다. 2부의 시작 질문으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민 씨. 자, 첫 번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창훈 씨, 네. 방송 활동이 이제 거의 10년 차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송 활동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 우리 KBS 앵커인데 그 네. 이전부터 좀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좀 이 방송에 발을 딛게 되신 건지. 이제 고등학교 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아, 고등학교 네, 그러면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해본 경험이 있어요. 한빛학교의 학생회장.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자 이렇게 뭐 진행해본 경험들이 있어서 네. 그때 들었던 이야기들이 되게 스무스하고 부드럽다는 얘기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 어릴 때부터. 네, 그래서 약간 재미는 없지만 네. 그 흐름을 끊지 않고 잘 넘어가는 그런 건 있다라고 아, 들었어요. 노잼이지만 진행 부드럽다. 그럼요. 진행은 부드럽다. 아, 오케이. 재미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서 재밌네? 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그냥 있다가 제가 2007년에 대학교 4학년 때였어요. 한국시각장애인 인터넷 방송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KBIC를 현재 존재하는 방송인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다양한 뭐 정보와 의견을 나누고 있는 그런 채널이에요. 네.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형 중에 저랑 친한 형이 너 방송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왜 싫어 이랬어요. 처음에는요. 그 형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청취자들이 좋아할 것 같다 라고 해서 오. 그래? 한번 해보자. 방송을 하면 주로 기대하는 게 음악 방송을 기대하잖아요. 사연을 소개하고 그쵸. 노래를 틀어주고. 근데 그런 방송이 아니라 저는 항상 인터뷰하는 방송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보조기기 업데이트가 되면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됐는지에 대한 그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재미없는 이야기잖아요. 사실 재미없잖아요. 유용하지만 약간 재미 면에서 의미는 있지만 네. 재미가 떨어지는 네.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코너들을 하면서 방송에 대해서 재미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인터넷 방송을 하면 작가로서의 경험도 하고 진행자로서의 경험도 하고 맞아. 음악을 PD로서의 경험도 하고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재밌네. 그래서 계속해서 놓지 않고 방송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자,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렇게 3, 4년 동안 인터넷 방송을 하다가 대망의 KBS 첫 장애인 앵커 네.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을 하게 되십니다. 네. 와우. 아, 이게 저는 그때 사실 우리 창훈 형이랑 친해지기 전에 TV에서 먼저 본 사이가 됐어요. 네. 이게 8년 전? 8년 맞죠. 네. 당시 이게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엄청나게 많은 지원자, 무려 500여 명. 500여 명이 지원해서 창훈 씨는 그 숫자 정확히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몇 네. 명이에요? 몇 내가 대, 어떻게 몇 대 알아요? 500, 500, 20, 20, 3, 523, 네, 1, 523대 너무 올라갔어요. 523대 네. 한잔하고 오신 거 아니죠? 아, 이게 523대 1로 우리 창훈 네, 씨가 맞아요. 이거를 뚫고 장애 당사자가 앵커에 드디어 되셨던 건데, 이 앵커 자리가 당시에 좀 어떻게 지원해 보실 생각을 하시게 된 건지. 2011년 4월 20일에 그 KBS 당시 사장께서 네. 장애인 동행 선언이라는 걸 해요. 그 일환으로 장애인 앵커를 뽑겠다라는 파격적인 이제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TF팀을 구성하고 9월 초에 광고가 나가요.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야, 너 해봐라, 너 해봐라, 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그냥 한번 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두 가지 의미였어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전까지 KBIC에 방송을 해봤잖아요. 네. 과연 인터넷 방송과 진짜 방송 무슨 차이일까? 한번 내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자랑하려고. 나 이런 것들 이렇게 네, 해봤다. 떨어지더라도 의미가 있겠다. 나 거기 지원도 했었고 조금 잘 안 되긴 했는데 뭐 야, 너네 KBS 가봤니? 약간 이렇게. 그렇죠. 네.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 또 내 가능성을 보려고 도전했던 게 이제 두 가지 의미에 도전했는데, 처음에는 서류 접수를 통과했죠. 그래서 30명이 뽑혔어요. 이제 2차는 실질적으로 뉴스를 낭독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한 번도 아나운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안 되겠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듣는 귀. 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KBS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당시 앵커들의 뉴스를 따라했어요. 이제 듣고 점자 정보 단말기로 읽고 녹음하고 들려주고 이 네 가지만 계속 반복했어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인데 생각해보니까 제 외모는 제가 안 보이잖아요. 네. 제 머리 모양과 결국 이제 텔레비전 앵커는 좀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제 어머니가 미용사입니다. 어머, 마침
엄마 필요하다. 빨리 올라.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헤어와 이제 세팅을 했죠. 가서 진주에서 어머니가 오셔서 그럼 도와주셨네요. 맞습니다.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이거 세팅해 주시고 거기 30명 안에 가가지고 이제 2차 카메라 테스트 합격. 그래서 합격 10명이 남은 거예요. 3차는. 저 사실 제 마음속으로는 여기까지 갈 생각 없었는데. 그쵸. 나 그냥 자랑하려고 지원했는데 KBS 가봤다. 난 자랑이면 되는데. 네. 근데 또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가니까 안 떨리더라고요. 카메라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그런지. 웃어도 되는 거야. 웃어요. 겁이 없다 난.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주어진 원고를 편하게 읽고 나왔는데 감사하게도 합격이 된 거죠. 제가 창훈 씨가 아나운서 되기 전에 보고 된 후에 몇 개월 지나서 만났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지금의 이창훈 씨 보면서 야 역시 뭐 전에도 방송하셨으니까 되게 타고나신 분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되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스피치 자체가 엉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나운서 목소리를 듣고 따라하고 KBS에서 교육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진짜 아나운서 같더라고요. 진짜. 아나운서 이창훈이 뽑혔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걔가 뽑혔지?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만나보니까 이거 뽑힐만 했네. 가능성이 있었다. 네, 그 전부터 가능성이 있었는데 잠재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내가 이런 거 해도 되나라는 생각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증드리는 거는 이창훈도 했다. 아나운서 이전에 이창훈은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정말 훈련이 혹독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3개월 만에 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말이 진짜 빠른 사람이었고 목소리가 진짜 느끼하게 안녕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옛날처럼 한번 대화를 나눠보죠. 저희가. 네, 좋아요. 하이 큐. 하나 안녕. 나갔어? 그래 뭐 오늘 뭐 했냐? 나 뭐지? 나 어제는 몰라 나 모르겠어. 진짜? 정말 이랬어요. 정말 주변에서 말 제일 못하는 친구였네요. 근데 지금 많이 정제돼서. 그러네요. 일단 톤 힘이 다르네. 네, 정말 힘들었어요. 핵심 쓰는 게 다르네요 벌써. 3개월 동안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 아나운서가 진짜 힘든 거구나라는 걸 느꼈죠. 그때. 근데 저희 방송 초반에 네. 80년대 병이 나야 되는 그런 장애 패러다임에서 이제 KBS 앵커를 뽑는 시대까지 온 거예요. 아 그러네. 시간이 흘렀어. 시대까지 왔는데 진짜 야 장애를 고치라고 이마를 때리던 시절에서 세상이 이렇게 이제 됐네요. 장애인 앵커도 우리 뽑아봅시다라는 패러다임까지 온 거예요. 근데 창훈 씨가 입사한 KBS는 시각장애인이 전무하던 그쵸. 네, 그렇죠. 방송계 공간. 시각장애인은 지금도 뭐 많이 없다 보니까 없죠. 방송 안에서 겪었던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앵커가 되는 과정 맞아. 속에서도 그렇고 방송 어떤 안팎 밖에서 일들이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그래서 제가 11월 7일부터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11월 7일. 이창훈의 생활 뉴스라는 코너를 진행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떤 뉴스를 시킬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대요. 뭐 장애인 뉴스를 해야 되냐? 아니다. 그럼 하지 말자. 그냥 생활 뉴스라는 코너로 하자. 두 번째는 얘를 선글라스를 씌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을 했대요. 낡은 방식이죠. 네. 선글라스 쓰고 뉴스 하는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게 없죠. 저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제 맨눈을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아. 그번에 이제 거부했었고 어필했구나 강하게. 말씀을 드렸죠. 저 좋아요. 안경 안 쓰는 사람이다 평소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뉴스를 시작을 했는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12월 19일이 됐어요. 이제 12시 뉴스이기 때문에 10시 반쯤 분장을 받고요. 근데 원고가 11시 반쯤 나와요. 쭉 읽고 있는데 갑자기 12시가 됐어요. 속보입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했다는 소식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장받은 그대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갔던. 여러분 태풍 이름 잘 못 외우시잖아요. 저는 외웁니다. 볼라벤, 벤빈 이런 이름 외우는 이유가 태풍이 전화 오는 거예요. 창훈아 뉴스 없어? 알겠습니다 하고 집에서 쉬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들으면서 생각되는 게 장애인 앵커를 뽑았잖아요. 근데 생활 뉴스라는 거를 맡겨서 이제 했는데 무슨 일이 터질 때마다 장애인 앵커는 계속 뒤로 밀리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네. 그리고 왜 장애인은 그 뉴스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저는 그때 당시에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창훈 씨가 첫 때에 장애인 앵커 활동을 하셨고 물론 KBS만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명과 암이 있겠지만 어떻게 이 제도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는지 아쉬움과 뭐 좋았던 기억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첫 앵커로 활동을 한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에 있는 다양한 방송국들이 와가지고 취재를 했어요. 이렇게 진짜? 하는구나.
이렇게 이런 것도 하는구나. 또 중국에 CCTV도 왔었고 독일의 공영방송 ZDF도 왔었어요. 와가지고 이런 제도는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나름대로 의미를 찾는 부분은 굉장히 좋았죠. 하지만 실질적인 지속성에 있어서 아쉬움을 좀 표하는 분들이 많고 저는 당사자여서 지적을 할 수 없었지만 많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너 나도 정규직인 줄 알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제가 말했어요. 마지막 줄에 나옵니다. 한편 이 앵커는 1년간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많은 분들은 장애인 앵커가 됐다라는 리드 문장만 보고서 기사를 덮은 경우들이 많았을 거다. 그쵸, 됐다. 네, 됐다라는 거에 주목을 하고 아쉬움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제 뒤에 온 분들은 좀 미안함은 있죠. 저도 당시에 좀 뉴스를 보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게 우리 차훈 씨 계약이 끝날 때 장애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KBS에. 아니 이차훈이 지금 나가는 게 말이 되냐.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띄워줄 때는 언제고. 저도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형 몰랐을 텐데 아니 이분이 이렇게 그만하게 된다고? 그 앵커 뒤에 오신 분들 중에 지금 방송 활동을 하신 게 지금 총 그 5분 지금 현직 하고 계신 분이 5분인 건데 그렇죠. 그 중에 방송 활동을 하시고 있는 게 창훈 씨? 저 외에는 그쵸. 다 다른 일들을 맞아요. 네 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게 후배들한테 장애인 앵커 도전해봐라란 말을 차마 못하겠어요. 좀 되게 휘발성으로 좀 끝나게 그렇죠. 되는. 네, 끝나게 되고 장애인 앵커 아무도 안 하던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고 있다고 5번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려도 안 보이던 데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좀 많이 좀 이걸 되게 좋은 제도니까 우리가 잘 살려갈 수 있게 잘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했습니다. 자, 우리 KBS 앵커 이후에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 맡아서 해주셨잖아요, 창훈 씨. 네. 어떤 프로그램들에 출연해서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해오셨는지. KBS는 그대로 저 사랑의 가족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창훈의 마주보기란 프로그램을 했어요. 자, 사랑의 가족이 뭐냐면 KBS에서 유일하게 있고 엄청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장애인 콘텐츠를 다루는 그렇죠.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분들을 만났어요. 110명을 만났는데 와, 그 많이 중에서 만나셨어요. 유나 씨. 가수 유나 씨요. 가수 유나 씨. 목소리가 너무 커지시거든요. 지금 앞에 계세요? 네, 지금 유나 씨. 직접 만나서 노래도 부르고 진짜? 살짝 노래도 부르고 인터뷰도 했는데 직접 공연에 초대받아서 공연을 진짜? 갔었어요. 네, 공연도 갔었던 기억도 나고 김태원 씨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했어요. 부활의 김태원님. 네.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지나는 스토리를 들으면서 끄덕끄덕하고 감동받고 이랬던 시간들이 제게 너무 소중한 시간들이었어요. 지금 우리 현학이 형이랑 저가 단전 만나 매회 녹화하면서 느끼는 기쁨 같은 거를 그때 막 110번이나 네. 우리 이제 12번 했는데 근데 창훈 씨가 이창훈의 마주보기 하면서 만났던 게스트분들 말씀도 해주셨지만 늘 어떤 셀럽분들 만난 이야기 하면은 빠지지 않는 원탑 한 분이 계시거든요. 왜 맞아요. 그분 네. 얘기 안 하네요. 이분이- 사석에서 많이 하시는데. 그 다른 영화제 MC를 창훈 씨가 하면서 만난 한지민 씨인데 눈이 부시게. 네. 그러니까 비장애인분들이 네. 궁금해하시는 미스백. 부분 중에 네. 그게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각장애인은 뭐 예를 들면 한지민 씨 하면은 많은 비장애인분들이 어떤 미모가 되게 출중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시각장애인은 그런 감흥이 없을 텐데 왜 그렇게 설레어 하나? 지금도 아직도 상상만 하면 지금 이 보이시죠? 네. 여러분 지금 우리 창훈이 형이 광대가 이렇게 승천할 정도로 뭐 이런 건 어떻게 해서 좀 되는 거예요? 그 한지민 씨 만났던 그날 네. 왜 그렇게 두근거려 하시고 그 광대가 끝이 없이 승천하는 그런 지금도 게 그렇게 설레어하고 계시는 상상만 건가요? 해도 약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드라마를 좀 많이 봤어. 한지민 씨가 나온 드라마. 특히 이산에서 그 성소희 역할을 했을 때 참 지금 그 90년대 후반생들 잘 모르시는 진짜 아재긴 하다. 나도 2007년. 이산이 뭔가 지금 약간 그때 되게 처음 좋아하게 됐거든요. 그때 정말 근데 잘 나가던 드라마였죠. 송현아 이렇게 이서진이 불렀었는데 뭐야 개인기 하고 있어. 그때 그 목소리가 제 귀에 머릿속에 그림으로 새겨지더라고요. 진짜? 네,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하는데 내가 텔레비전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내 앞에 실존한다.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분이구나. 어머. 악수를 했는데 손도 정말 잠깐만 이거 이상한 것 같아. 잠깐 이거 괜찮아요? 네. 너무 빠져드셨어요. 네네네. 보드라웠어요. 그래서 악수하면 인사하면서 자, 청취자 여러분 이게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 시각장애인 분들은 사람을 감각을 할 때 그래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 창훈 형이 너무 막 뭐랄까 그런 사람인 게 아니라 홍희 씨도 많이 당황하신 게 네네 이거 네, 사람을 감각을 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네. 그냥 첫인상에 그러니까 눈으로 저분 피부가 되게 뽀얗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맞아요.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약간 우리는- 그래서 이분이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분이 존재하는 느낌이 더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소가 그러니까
이거는 세 글자로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싫어하냐? 좋습니다. 저 근데 좀 형들이랑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게 또 장애 청년 당사자로서 방송을 하는 게 참 쉽지가 않다. 장애 청년들이 설 수 있는 코너나 프로그램이나 자리들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또 그 조금 있는 프로그램들마저도 우리에게 원하는 이미지가 좀 한정적이에요. 그죠? 저희의 어떤 일상성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극기의 아이콘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이미지가 제한이 되고 이미지가 제한됨으로 해서 설 수 있는 방송 프로그램들이 많이 좀 적어지게 되고 이런 어려움들을 느끼면서 저는 이 방송 일이 재밌고 앞으로도 계속 좀 해나가고 싶은데 이걸 내가 업으로서 삼아서 계속 할 수 있는 일이 될까 약간 이런 의문을 저는 좀 가지고 있었어요. 저하고 같은 고민 좀 있으셨는지 우리 창훈 씨부터 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레거시 미디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 지금 방송 현장에 조금씩 자리를 빼앗기고 있어요. 특히 뭐 OTT나 이런 다양한 플랫폼 그쵸.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방송이 줄어들고 채널이 줄어든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근심 염려할 필요는 없다. 차라리 뉴 미디어 시대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대중에 맞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방송에 목을 매기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하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방송은 사실 조금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들을 특정한 이미지 형태로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이거 당장 만나를 비롯해서 팟캐스트, 유튜브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조금 더 스무스하게 또는 강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들에겐 기회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게 공중파나 기성 언론이나 방송에서 우리가 다뤄지지 않던 거에 좀 기름 빠져 있지 말고 새로운 시도들을 우리가 지금 우리 당장 만나처럼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현학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TV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보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요번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나온대 하면은 일단 약간 진지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딱 보기 시작하죠. 맞아. 근데 장애 당사자가 나와서 약간 농담을 해. 근데 웃어도 되나? 약간 숙연해야 되니까. 맞아. 뭔가 제가 예능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을 했었는데 거기서도 저는 늘 가볍고 농담하기 좋아하고 그런데 거기 진행하시는 분들과 패널 분들이 저 친구 저 농담하는데 웃어도 되나? 약간 이런 준비를 하고 보시니까 그래서 진지한 자리가 아니면 초대를 하기 힘들게 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방송에 설 자리가 줄어드는 것 같고 늘 창훈 씨가 그 얘기 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인 본인이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할 수 있는 물론 유명해야겠죠 우선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창훈 씨가 지금 인지도가 훨씬 더 높고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출연을 시켰을까? 맞아. 무서워서 출연을 못 시켜. 맞아. 제가 실제로 히든싱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제작진 분들이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너무 검열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말을 해도 안 되고 제가 너무 진취적인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시청자분들이 항의 글을 많이 쓰신다는 거죠. 어제도 실제로 제가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하나 보고 댓글을 봤는데 어떤 시각장애인분이 인터뷰를 막 하신 거예요. 근데 그냥 밑에 목소리 되게 예쁘세요 라고 댓글을 달았어요. 근데 그 밑에 댓글들이 뭐 어떤 게 담기냐면 왜 이분이 하는 그 시각장애에 대한 메시지는 외면한 채 목소리에만 집중하나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무섭다. 너무 엄격한 잣대네요. 잣대를 댄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장애인이 TV에 출연하면 엄격한 잣대를 사람들이 대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EBS에서 요즘에 베리어 프리 토크쇼 같은 걸 좀 하더라고요. 요즘에. 재밌더라고요. 네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시도가 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좀 장애인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에 장애인끼리 좀 내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 따로따로 나와도 되는데 꼭 그렇지. 사랑의 가족 뭐 어떤 프로그램 베리어 프리 토크쇼 맞아. 굳이 맹학교에 몰아넣듯이 복지관에 몰아넣듯이 프로그램이 아직 탈시설이 안 돼 있어. 그러네. 그 편이 딱이다. 네. 굳이 몰아넣고 방송하려는 그런 마음가짐 물론 저희 장애인 세 사람이 모여 있지만 지금도 그렇긴 하네. 장애인 개발원이라는 특수성 아래서 제작되는 그러니까요. 방송이고 우린 이거 해야죠. 보시는 근데 유쾌하잖아요, 우리가. 제작진 분들이 그래. 계시다면 그런 부분 좀 고려해서 그래서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우리 나 혼자 산다 제작진분들 다 우리 당장 만나 보고 계시죠? 네. 우리 창훈이 형 꼭 한번 해서 근데 진짜 재밌을 거예요. 따라다니면 창훈이 형. 저 공명강 나가보고 싶어요.
그렇대요. 많으세요. 그렇대요. 좀 해주세요. 이거 MBC에서 많이 좀 우리 창훈이 형 해줘야겠네. 상암도 좀 가야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창훈 씨, 우리 그러려면은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나 이창훈 요즘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우리 또 이창훈의 본진 하면은 아나운싱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나 이거 좀 아나운싱 이 정도 할 수 있다. 대본도 오늘 좀 준비해 주셨잖아요. 준비해왔어요. 네. 네. 여러분 사실 이게 급조했어요. 우리 창훈 씨가 방송 시작 직전에 야 나 이거 준비하는데 이거 하나 껴서 하나 없어 가지자. 보이겠다 그런 얘기. 그런 얘기는 왜 해요? 인간적이잖아. 그래서 요거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네, 창훈 씨 이거는 지금 꺼내서 한번 들려주시죠. 한국장애인개발원이 활동 지원사를 제외한 모두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 장애인 해외봉사단 보다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봉사단원들은 캄보디아 개황, 세계 시민교육, 국제개발 협력에 대한 이해 등을 교육받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사용한 장애인식 개선 강의안을 기획하고 시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단신을 들어봤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능력 있습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많이 좀 우리 창훈 씨 뉴스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출구 전략 같은 거는 저희가 나중에 컨설팅을 다시 얘기를 해보고 오케이 다음 질문 또 가볼게요. 네. 우리 창훈 아나운서님 방송 활동과 함께 강의 활동도 많이 해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앵커 활동이 끝나고 네. 이게 학교에도 많이 가시고 기업에도 많이 가시고 이게 각종 여러 사회기관에도 많이 가셔서 어떤 주제로 보통 강의를 많이 해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특성에 따라 달라요. 특히 학교, 시각장애 맹학교에 가면 직업 특강, 진로 특강을 많이 했어요. 새로운 직업을 열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런 교육들을 많이 했고 또는 어떤 예전에 큰 기업 가서는 장애를 극복한 어떤 한 사람으로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진짜 별로 하고 싶지 않았지만 네. 아이씨 돈 때문에 한다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주제인데. 근데 이제 네. 단 위에 서서는 맞아. 저는 극복한 게 아닙니다라고 네, 했어요. 정확히 언급을 네. 드리죠. 그렇죠. 네. 그런 교육들을 했었고 특별히 저는 이제 장애 토크 콘서트를 많이 했어요. 다양한 사람들과 우리들의 인식을 좀 바꿔보자. 우린 너네 똑같이 재밌게 살고 있어 라는 어떤 그런 형태로 장애인식에서 교육들을 계속 해왔죠. 근데 예전에 저와 창훈 씨와 같이 교육을 하게 되면은 불과 5년 전만 해도 질문을 이렇게 저희가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질문 해보세요 하면은 질문이 주로 뭐 되게 1차원적인 뭐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하세요? 라던가 입으로 해요. 뭐 이런 질문들 젓가락으로 해요. 그냥 한번 생각하시면 답이 나오는 질문들을 주로 하셨다면 그렇죠, 맞아요. 최근엔 많이 달라졌어요. 아 어떡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난주에 강의를 같이 하고 왔는데 오. 이런 질문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키오스크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됐는데 아. 혹시 이런 거 쓰시면서 불편함은 없으셨나요? 어떻게 하면 키오스크를 시각장애인이 같이 쓸 수 있게 될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밸류 있다. 약간 네. 질문이 달라지죠. 있네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식 개선 강연 활동을 셋 다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근데 자연스럽게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창훈 씨 예전에 강의했을 때 지금 네. 강의할 때 많이 들었던 질문들 네. 좀 한번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기억나는 같아요. 거? 예. 예전에 저한테 많이 했던 질문은 여자친구 있어요? 라는 질문 많이 했었고 이 질문은 빠지지 않는 단어. 저도 많이 물어봐요 이거. 네. 왜 마치 이렇게 저희가 궁금해요? 교생 선생님이 된 것처럼 여자친구 학교에서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얘기에. 특히 많이 했고 장애인 연애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진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몇 살이에요? 많이 물어본 것 같고 네. 그리고 요즘에 많이 하는 질문은 그러면 장애인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거 어떻게 보냐 시각장애는 안 보이는데 이런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고 또 하나의 질문은 지하철에서 시각장애를 많이 봤는데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 이런 질문도 맞아요. 좀 그런 생기고, 질문들. 네, 많이 하시고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타 장애 영역과는 좀 다른 다른 질문들을. 질문이죠. 네. 맞아. 근데 보면은 뭐 비장애인 분들은 시각장애에 대해서 특히 더 궁금한 게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장애의 어떤 그렇죠. 뭔가 종류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감각을 시각을 통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네, 저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네. 이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 저희는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난 굳이 다른 장애 영역보다 나는 그냥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게 편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집에 살아왔으니까 네. 만약 홍윤 씨 시각장애와 지체장애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저는 무조건 지체장애가 나은 것 같습니다. 보시는 비장애인 분들도 나는 어느 장애가 제일 힘들 것 같아라는 생각 이렇게 은연중에 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하죠. 맞아. 근데 의외로 저희는 각자가 가진 장애를 되게 편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의외가 되는 게 네. 사람들이 보통 저 사람은 자기가 가진 걸 제일 힘들게 생각하겠지 약간 요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No. 자기 아픈 게 가장 크게 느껴지겠지 요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되게 달라요.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사실 제일 편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뭐가 다른 거냐면 이거를 약간 극복해내야 되고 약간 병적으로 우리의 장애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가장 어렵게 느끼겠구나로 판단들을 하시겠지만
실제 저희의 삶들은 다른 거죠. 우리는 내가 내 어떤 삶의 어떤 뭐랄까 방식이고 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고 내 장애가 약간 이렇기 때문에 난 내가 가장 적응이 된 내 방식대로 난 계속 살아가고 싶어 이런 생각들을 저희는 하게 되지만 저희를 불쌍하게 딱하게 보는 사회의 어떤 생각들로는 저희가 좀 어려움들을 겪고 있다 불쌍하다 이렇게 많이 좀 생각들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듣다 보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어떻게 이 시각장애를 이겨내셨어요? 이런 질문도 많았어요. 사실. 이겨내긴 뭘 이겨내.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이겨낼까? 그대로 똑같이 살고 있는데 어제랑 지금. 그런 질문들 사실 또 있더라고요. 몇 개 질문 중에. 그러면은 창훈 씨는 네. 당장 오늘 네. 수술을 해서 많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보시겠습니까? 솔직한 답변. 보고 싶어요. 뭐가 그럼 보고 싶어서 수술을 결정을 할 건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내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하고 진짜 한진희 씨가 예쁜가? 제가 기승전 한진희 씨 그러게 나 지금 감정선이 꽉 깨졌어 지금 잘 듣고 있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유들유들 해야죠. 네. 저는 거꾸로요. 네. 내가 지금 뭐 뛰어다닐 수 있다. 약간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 삶을 선택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주저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계속 얘기했듯이 난 지금 내 삶의 방식을 30년간 쌓아왔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에 대한 호기심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처럼 상식처럼 고정관념만큼이나 당연한 대답은 절대 아니에요. 제게는 난 이게 그냥 이게 나라는 어떤 아이덴티티의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나의 방식이고 나라는 걸 완성해주는 존재라고 전 많이 생각이 들어서 전 좀 그런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철부지가 된 것 같네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성공. 창훈 씨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게 주변 사람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맞아. 뭐 내가 다른 기능적인 뭐 사회 활동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보고 싶다는 그런 정도의 생각에서 보고 싶다라는 맞아요. 거지. 뭐 이렇게 삶이 막 180도 바뀌는 차원에 보고 싶은 게 아니어서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한 번도 가까이 있지만 질문한 적이 없는 주제로 맞아. 질문을 한번 드려봤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짱친 특집 하는 거 이거 되게 괜찮다. 왜냐면은 우리가 네. 평소에는 셋이 이런 얘기 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이게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안 하던 얘기들 하게 되네. 형들 좀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좀 있으면 반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죄송해요. 너무 편해서. 우리 네. 현아 씨, 창훈 씨. 네. 아까 우리 창훈 씨는 친구들 얼굴 보고 싶다. 약간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한번 진짜 운동장을 한번 그냥 열심히 뛰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해봤거든요. 나 이때 이 순간만큼은 내가 내 장애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 때가 언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를테면 나는 한번 이랬던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랑 만나는데 좀 늦었어요 그날. 저 앞에 친구가 가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제가 저 친구를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 쟤는 빨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터벅터벅 그냥 제가 늦어서 화가 나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예요. 핸드폰도 없을 때. 그렇게 가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그 친구를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저한테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했다가 내가 지금 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두 분은 좀 이런 경험 해봤던 거 언제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경우 없어요. 저는 왜냐면 안 보였던 것 자체가 뭐 불편함은 있었지만 이게 내 삶을 뒤바꿀 만큼 힘들다는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지금 기억을 떠올리려고 노력해봐도 떠오르지 않는 기억이에요. 사실 그런 기억은 없다. 나는 이미 나로 완전체다. 네. 저는 약간 제가 음악 편집을 하고 뭐 이렇게 작곡을 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제가 그 프로그램을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한 4시간 정도 그 어떤 기능 하나를 찾아내려고 4시간 정도를 막 씨름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4시간 정도 씨름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옆에 있는 비장의 친구한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그거 거기서 한 1분인가? 지났는데 딸깍하니까 되는 거예요. 난 4시간 썼는데 지금 이거 좀 4시간이 너무 아깝다. 약간의 자괴감이 들면서 근데 제가 그때 이후에 뭔가 느낀 점은 그 기능을 절대로 안 까먹어요. 4시간 동안 길게 얻어서 생긴 그 기억인데 그거 맞죠. 물론 시간이 아깝고 봤으면 더 금방 끝냈을 건데 라는 생각은 있었지만 그 기능을 절대로 까먹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는 값진 경험이었는데 그럴 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하죠. 제가 말했던 건 그거 같아요. 불편함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창영의 불편을 좀 덜 느끼는 건. 그렇죠. 여러 가지로 뭐 요즘에는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보여지는 부분이 없을 때, 그러니까 또 다른 대체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꼭 안 보여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진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 있어서 장애가 사회적 장애가 되지 않으면 사실 장애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죠. 저희 신체적인 장애가. 이 장애의 불편에 대해서 절대적이라고 많이 생각을 안 하시면 좋겠어요. 장애가 무조건 안 좋고 불편하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저희의 불편들이 좀 쌓여가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지금 우리 들어주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창훈 씨 좀 딴 얘기긴 한데 셀카를 엄청 많이 올려요. 우리 페이스북 보시면 창훈 방송국 갈 때마다 나 KBS 오늘 막 이거 해서 많이 올리고 네.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좀 될 수 있다는 것들 요즘 아까 얘기했던 불편들이 좀 나아지고 있다는 게 이런 것들 얘기를 해주신 저희 거 세 사람이 장애인식 개선과 관련된 그 말이 하나 나오면 각자 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끊자. 이거 지금 너무 너무 많이 갔어.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럼 이쯤에서 또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우리 얘기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많이 했죠. 그러면 자 이창원 아나운서 외에 강사로서의 이창원 우리 보시는 분들께 나 이런 강사다. 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강사들은 탁월해라는 어필 한번 하실 기회 드릴게요. 우선 남들에 비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처음에 접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사람 텔레비전에서 봤어. 일단 사람들과 친화적일 수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그 전반 5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을 흡입할 수 있는 흡입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초반 5분 정도를 이렇게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을 좀 더 쉽게 하다 보니까 제 페이스로 끌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5분 그리고 마지막에 5분 이걸 잘 준비하거든요. 임팩트 있게 말로써. 아무래도 저는 이제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 용어라든지 정갈한 언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청자들에게 하나하나 잘 꽂히지 않나. 저희 창훈이 형이 알고 있는 것도 많아요. 공부한 것도 많으셔서 되게 좀 강사로 오시면은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는 것들 저도 첨언으로 좀 더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고, 자 이게 얘들이 무슨 강의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4대 교육으로 법정 의무 교육이 됐습니다. 저희 장애인식 개선 강의가 각 회사마다 전문화된 강사들을 모셔다가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그래서 장애인식 개선을 요런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구나, 요런 게 잘못됐구나, 이런 것들을 배울 시간들을 다들 각자 갖는 걸 의무가 됐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게 의무화 과정이 준비가 돼서 이제 내년부터 각 학교나 정부 공공기관 등에서도 이제 저희 장애인식 개선 강의들을 진행하지 않으면은 범칙금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이런 보건복지부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저희 같은 강사들을 소개를 안내를 받아서 강의를 신청을 해주시면 또 우리 스타 강사 같은 우리 창훈이 형, 이창훈 아나운서님 같은 분들 모셔다가 얘기를 들으면 되게 좋은 시간 좀 보낼 수 있다. 홈쇼핑인가요? 지금 괜찮았어요? 이거 잘 판다.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창훈이 형뿐만 아니라 창훈이 형 바쁘면은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해서 지금 저도 강사 자격증 엊그제 좀 다 나왔거든요. 네. 요 정도. 중요한 게 그게 하나 있어요. 장애인식 개선 강의가 재미없을 거라는 편견을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근데 보시면 저희 방송 재밌잖아요. 뭐 이런 식의 연장선상이다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저희도 같습니다. 컨텐츠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영상으로도요. 자, 그러면 제가 네. 방송을 지금 진행하면서 느끼는 건 저희 세 사람 정말 말이 많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드네요. 말 많은 세 남자가 방송을 한번 계속 이어나가 볼까요? 그럼 제가 좀 우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진지한 거 하나. 그래, 나 진짜 이런 거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방송이나 강연 활동을 하는 게 우리 개인의 영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는 어떤 책임감 같은 것들을 좀 느끼고 있어요. 우리가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장애인식 개선을 이야기를 하고 방송이나 강의에서 얘기를 하는 게 이게 뭔가 정말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되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좀 스스로 되물음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두 분은 좀 이런 경험들을 없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너무 장애인을 대표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을지. 우리 되게 이런 거 조심스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니면 내가 지금 장애 청년이라는 이 이미지를 휘발성으로 좀 그냥 좀 뭐랄까요, 팔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이런 이미지만 내가 세상을 정말 이롭게 하고 있는 건 맞나? 약간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은데 두 분은 좀 어떠셨는지. 고민이 돼요. 왜냐면 계속 이런 일을 하고 있고 해왔고 또 어찌 보면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들이 굉장히 중대하게 나를 비롯해서 장애 당사자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면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남에 있어서 장애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겠구나.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의 경험도 내가 잘 참고해서 전달해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충분히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또 내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야겠구나. 나 외에도 다른 장애 강사들이 하는 얘기도 많이 들어서 내가 그것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내 스스로가 정체되면 될수록 조금씩 힘들어지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장애 당사자들의 네트워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화두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강의를 하게 되면 꼭 부르는 노래가 이제 제가 만든 유일해라는 노래를 꼭 부르고 메시지를 드리는 게 저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유일한 사람인데 제가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도 유일한 것처럼 저를 보고 시각장애인들은 어떻구나라는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은 다 노래를 잘하는구나. 시각장애인들은 다 저렇게 호감형이구나. 내지는 시각장애인들은 다 외모가 출중하거나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안 하실 거예요. 네. 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말을 실제로 하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네. 잠깐 나왔던 우리 현학이 형의 예명 HH의 유일해는 홍보 그만해주세요. 정말 엄청 제가 정말 이 형이 제가 실직은 아니었죠. 취업에 실패해서 네. 어려움을 겪을 때 저를 생각하면서 써준 노래인데 정말 네. 다들 들어보시면 이런 노래가 없다 네.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저희의 강의, 저희가 하는 말들을 대표로 어떤 장애는 저렇다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 그렇게 쉽게 편하게 생각하고 싶으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강조하면서 강의를 하고 늘 조심하죠. 네. 나 좀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 그냥 장애인이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비장애인 아니어도 저 지금 비장애인 되면 지금 백수예요. 제가 지금 장애인이어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지금 하게 된 것 같아서 좀 백수인 것 같아서. 또 다를걸? 또 뭔가 생길까? 또 뭔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마치 그런 거죠. 내가 과연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를 상상하는 것과 맞아, 다 살 수는 있을 거야 그냥. 네. 뭘 하든. 네. 좋습니다. 인간은 적응을 잘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시간이 많이 지금 추가돼서요. 끝으로 이 네. 공식 질문 제가 그냥 좀 드려볼게요. 네. 우리 이창훈 아나운서님에게 장애란? 장애란 선물이다. 뭐야 갑자기? 뻔하다. 이거 무슨 실컷 얘기하다가. 되게 진부한 대답 같은데. 잠깐만 알겠어. 그러면 선물 포장 안에 뭐 들어있나 한번 들어보자. 네네. 네. 제가 그러니까 보였다면 저는 진지하게 저를 고민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지금 약간 철부지지만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은 나름대로 제 삶을 관리하며 살지만 제가 보였다면 저를 관리하지 않고 굉장히 뭐 이렇게 좀 나쁜 문화, 방탕한 삶을 살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또 다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었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장애는 선물입니다. 네. 이것도 들으시는 분들이 이창훈 씨 개인에게 있어서 선물이라는 거지. 맞아. 이런 댓글 다시면 안 돼요. 장애가 선물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장애인으로 살면 되겠네.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개인의 이야기를 드린 거고. 맞아요. 이창훈 씨에게는 장애가 선물이라는 선물입니다. 관점을 저희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셨네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창훈 아나운서님과 정말 장시간 네. 좀 기운이 많이 빠졌어요. 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희 오늘 만남 정리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오늘 당장 만나 굉장한 토크들이 난무하는 시간이었는데 네. 함께 하신 이창훈 아나운서님 어떠셨는지 네. 소감을 한번 안 여쭤볼 수 없네요. 지금까지 방송한 거 맞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제 얘기를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있어라고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방송이라는 느낌 없이 친한 친구들과 동네에 앉아가지고 옆에 이제 커피 딱 마시면서 편하게 얘기했던 느낌이라서 근데 듣는 분들에게 어떨지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조회수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당장 만나 많이 함께 들어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길 너무 부탁드립니다. 잘 모셨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모셨어. 좋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도 끝인사 그냥 오늘 나 이창훈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 거다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창훈이었고요. 이창훈입니다. 앞으로 이창훈처럼 열심히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인사 드려야 되는데 네. 저희가 앞으로도 당장 만나에서 뭐 장애와 관련된 많은 분들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눌 텐데
오늘 같은 특집 다시 있을까 싶네요. 네. 그러게요. 친한 분을 모셔서 방송을 편하게 했는데 오늘 방송 편하게 부디 들어주셨기를 바라고 마지막 인사, 저희 공식 인사 드리면서 마칠까 하는데요. 오늘 당장 만나 최초로 방청객도 저희가 한 분 이렇게 와주셨었어요. 네. 그래서 장애인 방송인을 꿈꾸는 후배분들을 준비하는 학생분이 오셔서 같이 들어주셨는데 사실 오늘 저희가 장애 청년들의 방송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좀 나서서 하는 활동들이 얼마나 좀 어렵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지를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금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동료들, 좋은 우리 든든한 형들, 그리고 우리 또 이 자리를 미래에 또 준비하고 계신 우리 학생들, 또 미래의 꿈나무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좀 더 확신을 갖고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늘 좀 다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당장 만나 더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우리 장애 청년들이 방송 프로그램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시간들로 키워가보겠다는 다짐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당장 만나 공식 끝인사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도 잘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